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0학년도 수능 연계교재죠. EBS 수능 완성 유형편에 들어있는 고전시가를 해설해 주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나와 있죠. 신계영의 월선언 16경가라는 작품입니다. 아마 수험생들이 이 작품을 현대어 풀이해서 이해를 해서 풀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작품을 정확하게 장면을 이해시켜 줄 테니까 나중에 머릿속에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간직했다가 혹시 이것과 유사한 작품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장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해설하기 전에 혹시 유튜브로 이 동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 이 동영상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 동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동영상 밑에 하트 모양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 번 정도는 좀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작품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여기 그 월선헌 16경가란 말할 때 이 월선헌은 여러분들 정자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16경가란 말은 16곳의 경치란 뜻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정자에서 자연의 경치를 감상하고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과 가장 유사한 작품은 여러분들 수능 특강에 있는 상충곡이라든지 상충곡의 영향을 받은 면왕정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들과 유사합니다. 이 작품들이 대부분 속세를 떠나서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면서 자기의 삶에 만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뭐 상충곡을 공부한 학생이면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면왕정가를 알고 있는 학생도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작품을 어떻게 읽고 요약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이 고전시가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 현대어 풀이를 아주 꼼꼼하게 다 해야 됩니까? 뭐 하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풀이를 해서 필요한 어휘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축적을 하면 뭐 낯선 지문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어 풀이를 조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들 그 고전시가가 자신 없는 학생들은 고전시가를 이해하는데 지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어휘들이 축적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무 많은 곳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전체적인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은 어휘력이 좀 있기 때문에 다는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대상을 좀 찾아서 어떤 상황이라는 걸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여러분도 실전에서는 그렇게 읽어야 되고요. 선생님하고 지금 연습할 때도 선생님이 대상을 정확히 찾아줄 테니까 그걸 통해서 머릿속에 장면을 좀 떠올리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호천 봄빛이 두병을 따라서 돌아오니 호천의 봄빛, 호숫가의 봄빛이 북두성을 따라 돌아오니 이런 뜻이에요. 주어가 뭐죠? 봄빛이죠. 이거 간단하게 줄이면 여러분 호숫가에 봄이 왔답니다. 됐죠? 간단하게 줄이면 뭐라고? 호숫가에 봄이 왔네요. 양파 가는 풀이, 언덕에 가는 풀이 있어요. 풀이 있는데 새싹이 푸르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럼 지금 호숫가에 봄이 왔고 풀은 푸르러졌고요. 됐죠? 모래밭에 약한 버들이 있는데 얘까지가 얘까지 누울 적이란 말은 얘까지가 누웠다는 게 아니고 얘까지가 다시 돋아났다는 소리입니다. 알았죠? 근데 대상은 뭐죠? 버들입니다. 버들. 그럼 장면이 떠올라야 돼요. 호숫가에 봄이 됐고요. 풀은 푸르고요. 버들의 얘까지는 다시 돋을 적에 강성의 늦은 빗발이 됐죠? 강 마을의 늦은 빗발이 들로 건너오니 빗발 네모 이렇게 됐죠? 청상한 맑고 깨끗한 저 경치가 시흥을 돕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결국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봄이 돼서 앞에 보이는 봄 풍경을 묘사해 놓은 겁니다. 됐죠? 호수에 봄이 왔어요. 풀은 푸르고요. 버들은 얘까지가 돋아났고요. 거기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시흥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면 이해되죠? 장면 이해되죠? 이렇게 이해하세요. 다 쓰려고 하지 말고 혹시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동영상을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휘 뜻을 좀 써놓고 계속 들어도 됩니다. 됐죠? 호숫가에 봄이 왔어요. 풀은 푸르러졌습니다. 모래밭에 약한 버들은 옛버들이 돋을 적에 강성의 강마을의 늦은 빗발이 들로 건너옵니다. 그럼 지금 마을에는 비가 내리고 있죠. 봄비지 뭐야, 봄비. 알았죠?
맑고 깨끗한 저 경치가 시흥을 돕는구나. 밑에 약포산전은 약초를 심은 밭은 금방 갈겠구나. 이봐 이들아, 소를 넉넉히 먹여라. 이건 이제 농사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밭 갈고 이제 농사 줘야죠. 됐죠? 여기까지 장면 이해되죠? 밑에 어와씨 하늘 깊던 늙은 돌이 있는데, 돌이 있어요. 옛날에 어와씨가 하늘이 갈라져서 하늘을 바느질하듯이 깊은 돌이 있어요. 깊던 돌이 있는데, 늙은 돌이 남아있었는데 그 돌이 서쪽 창의 지척에 남봉이 되었대요. 남봉은 여러분 봉우리입니다. 봉우리, 얘가 대상이죠. 봉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돌멩이를 쌓거니 서거니 기하기도 하구나. 봉우리가 기하기도 하다. 그 다음에 장송이 큰 소나무 우거진 속에 포기마다 꽃이 피니. 지금 선생님이 지금 네모친 것들이 다 대상들입니다. 꽃이 피니. 적성은 지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명. 어떤 지명이요? 적성에 아침 비에 붉은 안개가 젖었다. 이 붉은 안개가 젖었다는 건 꽃을 이렇게 피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서쪽 창에 가까운 곳에 봉우리가 있어요. 아주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꽃이 다 핀 거야. 근데 그 꽃을 보면 꼭 붉은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인다가 여기까지 됩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계절이 언제죠? 봄입니다. 그리고 봄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상들을 정확히 여러분들 찾아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장면을 떠올릴 줄 알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 밑에 술 차고 노는 사람이 있어요. 빈날이 없이 매일 산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의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의 프로그램을 보면 자연 속에 혼자 집 짓고 혼자 사는 사람 있잖아요. 알았죠? 거기 보면 뭐 있어요? 대부분 뭐 집도 혼자 짓고 늘 보따리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가서 약초 캐고, 알았죠? 그 캐고 갖고 와서 깨끗이 씻어서 또 반찬해서 먹고 뭐 이런 장면이 있죠. 이거 술 차고 노는 사람 맨날 산에 올라가니 남만한 선명한 봄빛이 몇 가지를 본떴던가 이런 뜻이에요. 그럼 산에 올라가서 밑을 딱 보면 다양한 색깔의 꽃과 풀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상토떴던가는 본떴던가 이런 뜻이에요. 본을 떴던가 이 말은 여러분들 산의 봄빛이 아주 다양하다는 소리입니다. 금오산에 12봉이 있는데 12봉 됐죠? 넓은 들에 둘러 있습니다. 나는 듯 머무는 듯 기상이 빼어납니다. 12봉이 됐죠? 다산 청남은 산 아지랑이입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이 지금 네모치는 게 대상입니다. 일 많은 산 아지랑이는 취대는 여러분 뜻이 있죠? 여인의 눈썹이라고. 여인의 눈썹은 산을 비유한 말입니다. 눈썹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제 눈썹, 산이. 여기에 여러분 산 아지랑이가 막 이렇게 피어나는 겁니다. 이 산 아지랑이가. 됐죠? 그래서 산 아지랑이가 산에 비스듬히 비껴 있으니 모였다 흩어졌다 변화도 모양도 다양하구나 이런 뜻이야. 태도도 하잘시고 변화도 많구나 이런 뜻이야. 태도도 할쇼이고 변화도 많구나.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는 금오산의 12봉우리가 시적 화자가 있는 곳에 빙 둘러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에서 산 아지랑이 피어나는 겁니다. 창연한 집 면목이 시원한 참 모습이 보이는 듯 숨는 모습은 용면 호수. 그림을 그리는 솜씨로 수묵병을 그린 듯 하다. 여기까지 끊어버리세요. 여기까지가 무슨 경치다? 봄 경치다.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보면 그림을 그리는 솜씨로 수묵병풍을 그린 듯 봄 경치가 아주 그림처럼 아름답다 이 뜻입니다. 대상들 이해되죠? 지금 선생님이 네모친 대상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면서 장면을 떠올리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봄입니다. 그래서 시적 과자는 봄 경치를 썼어요. 알았죠? 봄 경치. 봄 경치 아름답다. 이 아름다운 봄 경치에 감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이제 뭐냐면 남아있는 꽃은 벌써 지고 100일이 점점 지니까 낮이 점점 길어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니? 여름이 됐어요. 이제 여름이 됐어요. 이제 시적 과자가 사는 자연에 여름이 온 거예요. 됐죠? 장제 눈옆이. 장제 눈옆? 장제, 긴뚜개, 어린 잎이 새그늘이 어릴 적에. 새그늘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건 실록이라고 합니다. 실록.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산이
이파리가 없고 이제 땅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잖아요. 알았죠? 이게 봄이 되면 이제 거기에 새싹들이 이렇게 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좀 있으면 이제 이파리들이 이제 넓은 이파리들이 이제 퍼지면서 산 전체가 푸른 빛으로 싹 덮여 있는 겁니다. 됐죠? 남아있는 꽃은 벌써 지고 백일이 낮이 점점 진다. 여름. 됐죠? 장대 눈옆이 어린 잎이 새 그늘 어릴 적에 실록이 깔린 적에 실록이 펼쳐진 적에 형비 문을 굳게 닫고 됐죠? 낮잠을 잠깐 잤는데 여름이라 문 닫고 낮잠 잤는데 교만한 깨꼬리가 잠을 깨웠대요. 됐죠? 끝이야 이거. 그럼 여기서 여름은 여러분들 뭐하고 있어요 지금? 산은 푸르게 푸른 빛으로 덮여있고 산은 뭐로? 푸른 빛으로 덮여있고 시적하자는 낮잠을 자다가 꾀꼬리 때문에 깨고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기파 가는 길이 꽃과 풀 가는 길에 초연이 깊은 곳에 꽃그늘이 깊은 곳에 목적의 삼농성이 한흥을 돕습니다. 지금 해석들이 복잡하죠. 이거 어떻게 여러분 현대어풀이를 다 하겠어요? 이 목적은 목동이 부는 피리입니다. 목동에 비는 피리 소리가 한가로운 즐거움을 돕고 있답니다. 여기까지. 그럼 결국 여러분들 산은 푸르게 덮여있고 시적하자는 낮잠 자고 일어나고 됐죠? 그럼 여기선 저기 멀리서 목동의 피리 소리 들리고 그런 장면을 떠올리란 말이야. 오소산에 둥근 봉우리 방공에 닿았으니 세상의 기운을 내가 다 혼자 담았구나. 여기서 내는 여러분 이 봉우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오소산의 봉우리. 됐죠? 그 밑에 아침 저녁에 잠긴 안개가 있는데 안개 바라보니 아주 기이하구나. 몇 번의 시우로 몇 번의 때 맞춰 내린 비로 농사가 잘 돼갑니다. 여기까지는 뭐다? 여름입니다. 여름은 여러분 여름 풍경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좀? 한가롭게 지내는 유유자적도 있다는 거죠. 됐죠? 낮잠도 자고 됐죠? 자연도 이렇게 감상하고 오케이? 저기 보면 이제 농사 지어놓은 게 잘 익어가고 있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름 풍경. 그 다음 밑에 오동잎 지고 이슬이 설이 되었어요. 그럼 언제? 뭐가 된 거니 이거? 가을이 된 겁니다. 가을. 됐죠? 서담의 깊은 골짜기에 가을빛이 분명하니 이런 뜻이야. 서쪽 연못의 깊은 골짜기에 가을빛이 분명해졌다. 어떻게 분명해졌는데? 숲이 있어요. 숲에 청립, 숲에 금엽이 금엽, 단풍입니다. 금엽 뭐라고? 단풍. 단풍이 2월꽃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부러워하지 않는다. 서리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어보면 시각적 이미지 있죠. 청각적 이미지 있죠. 비유 많이 쓰였죠. 됐죠? 서리법 있죠. 대꾸 있죠. 이런 표현상의 특징은 가사에서 흔히 나타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선택지에 나오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숲속에 단풍이 있어요. 숲에 단풍이 들었어요. 단풍! 2월 꽃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부러워하지 않는데요. 단풍도 꽃처럼 아름답다. 동쪽의 언덕의 밖에 큰 넓은 들에는 만경 넓은 들의 황운이 한 빛이다. 넓은 들과 황운이 한 빛이래요. 알았죠? 황운이 뭐냐면 누렇게 익은 곡식입니다. 누런 구름이죠. 원뜻은 누런 구름입니다. 그럼 결국 저 넓은 들에 황운과 같은 빛이라는 건 저 넓은 들의 곡식이 누렇게 다 익었다. 그러면 지금 단풍이 있죠? 가을에 들에는 누렇게 곡식이 익었죠? 됐죠? 중양절 거의 되니까 내로리 하자꾸나. 내로리는 뭐하러 가는 거예요? 또 고기잡이 하러 갑니다. 이 가을은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 수확을 하는 계절이라 뭐가 잘 나타나 있어요? 이게 풍요로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알았죠? 단풍, 그 다음에 누렇게 익은 곡식, 고기잡이. 다음. 그래서 지금 고기잡이 하면 오라. 지금 붉은 개가 있어요. 이건 개다. 개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가 여물었어요. 살이 올랐어요. 누런 닭이 있어요. 닭도 있네. 살쪄 있대요. 이거 잡아먹어서 술 안주하면 되죠. 술이 익었는데 벗이 없겠어요. 그럼 얘네들 안주해서 술 먹으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전가의, 농가의 흥미는 날이 갈수록 깊어간다. 됐죠? 살 여흘 긴 모래밭에, 여울가 모래밭에 밤불이 밝아온대. 밤불이. 저 모래밭에 밤불이 불이 켜 있다는 거야. 밤에.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아이들이 개잡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밤에 개잡이하기 위해서 그물을 놓아둔 거예요. 그물을 놓아 있고
호두포의 긴 구비에 아정물. 아정물은 여러분들 이게 밀물이라고 돼 있죠, 거기. 밀물이 밀려오니까 돛담배 애내성이 고기 파는 장사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저기 돛담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바로 고기를 파는 장사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경치도 이렇게 좋은데 생활이 괴롭겠습니까? 절대 괴롭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을입니다. 가을은 그래서 주로 풍요로움이 많이 나타나있고 장면을 보세요. 가을이 되면 산에 뭐죠? 단풍. 들에는 뭐? 곡식이 익었죠. 저기 바닷가에서는 무슨 잡이하고? 고기잡이. 끝.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보세요. 잘 봐. 긴 하늘 넓은 들에 모서리. 저녁 눈이 내렸어요.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 겨울이 됐어요, 이제. 겨울이 돼서 저녁 눈이 내리니 이윽고 마을이 각별한 천지가 되었다. 마을의 모습이 특별해졌다. 마을이 다 눈에 덮여 있는 거야. 됐죠? 그리고 밑에 원근의 봉우리는 백옥을 묶은 듯하다. 봉우리들은 눈이 덮여서 백옥을 묶은 듯하다. 됐죠? 경락, 마을도 뭐에 덮여 있다? 눈에 덮여 있다. 지금 눈 덮인 풍경이야. 겨울에 눈 덮인 풍경. 됐죠? 끝! 원래 여러분 봄, 여름, 가을은 아름다운데 겨울은 여러분들 대부분 날씨가 추워서 별로 아름답지 않은데 겨울까지도 눈이 내려서 아름다워졌다예요. 됐죠? 야당 강촌에 강마을에 경료로 꾸며내니 경료 구슬로 꾸며냈다는 건 지금 눈 덮인 마을이 구슬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아주 맑고 깨끗한 거죠. 그래서 밑에 조화 헌사 한 줄,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스러운 줄 이제야 알겠다. 그렇죠? 야, 겨울을 딱 보니까 야, 무슨 겨울까지 아름다워. 야, 조물주 솜씨 대단하네. 끝이에요. 됐죠? 청기능년 날씨가 추워서 빙설이 쌓였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얼음과 눈이 쌓여 있으니 교원 초목이, 됐죠? 성 밖의 초목이 다 시들었거늘. 그러니까 초목은 풀과 나무는 다 시들었는데 창 밖의 매화는 안 그래. 매화는 시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화는 그윽한 향기를 머금었고 제 위에 있는 소나무가 있어요. 언덕 위에 소나무는 푸른 빛이 변함이 없대. 다른 것들은 날씨가 추워서 다 시들었는데 얘네들은 시들지 않았다. 그래서 밑에 본디 가지고 있는 절개가 날씨가 춥다고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소나무하고 매화의 절개는 날씨가 춥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전문학쯤 한 사람들은 세안고절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죠? 소나무의 절개를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밑에 앞산에 자던 안개. 됐죠? 햇빛을 가려. 안개가 햇빛을 가려. 안개가 햇빛을 가려. 그러니까 중림의 대나무 숲에 뿌린 서리는 아직 녹지 않았어요. 서리가 아직 녹지 않았어. 날씨 추워. 그래서 향로를 내어서 켜고 창을 닫고 앉아서 일주청향, 한 줄기 맑은 향기에 세념 그쳤다. 세념은 뭐냐면 속세에 대한 생각,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겨울이야. 눈 내렸어. 마을도 아름답고 자연도 아름다워. 됐죠? 그리고 거기 모든 초목이 다 시들어도 매화 향기는 아직도 남아있고 소나무는 아직도 푸르러. 됐죠? 그래서 결국 날씨가 추워지니까 방 안에 들어와서 향로불 켜고 향기 맡으면서 속세의 생각은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단표, 표주박이 비었다 하여 흥이 없겠습니까? 표주박이 비어도 흥은 있습니다. 이 표주박이 비었다는 건 여러분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다고 해서 내가 자연을 보는 즐거움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겨울까지도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지금 겨울은 특히 눈 덮인 풍경이 아름답답니다. 알았죠? 그래서 사계절 내내 아름답다. 이렇게 돼 있으면 시간의 흐름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대상들 이해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전 시간을 읽을 때 현대어 풀이가 다 안 되더라도 낯선 지문이 나온다면 읽고 대상만이라도 정확히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장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밑그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거. 과거와 현재를 대비했다? 대비가 어디 있어요, 여기? 내적 갈등? 대립적 이미지? 됐죠? 이상과 현실의 괴리? 없습니다. 묻고 답하는 방식이다?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경물이 변하다? 이거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이 정도는 여러분들 현대어풀이가 다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만 가지고도 이건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3등급, 4등급, 5등급 되는 학생들은 이 수업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익혔던 어휘라든지 내용들을 머릿속에 좀 축적을 하세요. 그래서 상식적인 어휘나 개념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2번, 보기를 참고해서 읽기를 감상하래요. 이 작품 작가는 노년의 벼슬을 그만두고 낙창,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은 은일가사입니다. 전현생활의 재미를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자연을 우주의 원리가 구현된 아름다운 세계로 인식하는 동시에 노동의 삶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생활 공간으로도 자연을 인식한대요. 자연을 그래서 아름다운 세계로도 인식하고 노동의 생활 현장으로도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 아름답죠? 거기에 밭이 있죠? 이해되죠? 결국 가을도 아름답죠? 저 들에 곡식이 익었죠? 여름이 됐어요. 비가 내리니까 농사도 잘 돼요. 그러니까 결국 자연의 아름다움도 보고 꼭 농사 일도 결국 바라본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자연은 아름다운 세계이면서 노동의 삶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생활 공간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한가로운 삶을 지내는 사대부의 여유뿐만 아니라 작가가 체험한 농촌 생활의 흥취도 들어있답니다. 그럼 이해해 봅시다. 시흥도 덥거니와 한가로운 흥을 돕는다. 애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즐기는 사대부의 여유가 소 잘 먹여라 세공이 이룬다. 농사가 잘 돼간다. 애는 농사일이 이루어지는 생활 공간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문제될 거 없네. 됐죠? 3번 붉은 개가 여물고 누런 닭이 살쪄 있고 술이 익었는데 벗이 없겠냐는 전원 생활의 재미와 흥취가 있네. 조물주의 능력이 야단스러운 줄 이제나 알겠다. 얘는 우주의 원리가 구현된 아름다운 세계로서의 자연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뭐 문제될 거 없네 이거 다. 근데 밑에 표주박이 비어있다고 흥이 없겠습니까? 애는 이게 문제예요. 농사와 관련된 노동을 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틀렸어요. 겨울은 농사 안 합니다. 겨울의 가장 핵심은 뭐죠? 눈이 내렸어요. 모든 세상이 눈으로 덮여 있어요. 진짜 아름다워요. 날씨 추워요. 그러니까 결국 시적 화자는 방 안에 들어와서 그래 향기 맡으면서 속세는 잊어버리고 자연의 즐거움만 느끼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농사에서의 즐거움이 아니고 겨울 풍경의 즐거움을 느낀 겁니다. 이거 뭐라고 써야 돼요? 담표 비었다 하여 흥이 없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흥이 없겠습니까? 겨울도 볼 게 많아요.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농사와 관련된 게 아니고 겨울 풍경을 보고 즐거워하는 화자의 모습이라고 해야 됩니다. 됐죠? 답은 5번이 답니다. 이해됐죠? 겨울에는 여러분 농사와 관련된 문장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맥락을 고려해서 기억 미음에 이해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세요. 됐죠? 기억은 시흥을 돋우는 동시에 반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맞아요. 니은은 변화무쌍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산의 모습을 신비롭게 만듭니다. 근데 디귿은 여러분들 꾀꼬리가 꿈속에 그리운 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방해합니까? 아니죠. 지금 여름에 여러분들 날씨 더우니까 그냥 방문 닫아놓고 낮잠 잠깐 잔 거야. 알았죠? 잤는데 꾀꼬리가 자기 잠을 깨운다. 그냥. 결국 시적 화자가 한가롭게 잠을 자는 걸 방해할 수는 있지만 꿈속에 그리운 대상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방해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다음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여긴 이런 대상들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리을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고 미음은 속세에 대한 상념을 잇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작품들은 현대어풀이를 꼼꼼하게 해서 머릿속에 다 여러분들이 축적을 한다면 더없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어휘들을 익혀서 대상들을 찾아서 기본적인 장면만 이해해서 그냥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작품을 축적하다 보면 낯선 지문들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장면을 이해하고 현대어풀이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됐죠?
오늘 작품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도 많이 더워지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